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챕터 3이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이나 또는 개발 보안 구축 및 방법론의 종류, 시큐어 코딩 가이드, 암호 알고리즘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사실은 그렇게 내용 자체는 어려운데 출제 빈도는 높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5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선 첫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이에요. 큰 컨셉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안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동안에 계속해서 소프트웨어의 어떤 취약점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얘네는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부터 시작해서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 관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당연히 보안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보안 취약점을 예방해야 되겠고요. 또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고 서비스 가용성을 보장하고 법적인 어떤 우리나라도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유지 보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취약점 예방은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의 개인정보, 비즈니스 기밀, 기타 중요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면 악의적인 공격자가 시스템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막아주도록 한다. 또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데이터가 악의적인 방법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수정 삭제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데이터의 개발 보안을 적용해서 데이터가 정확하고 완전 무결한 형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 가용성 보장도 해줘야 돼요. 악의적인 공격자가 서비스를 끊어버리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공격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공격 시도를 다 막아줄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적용해서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적인 준수도 필요하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별도로 있고 이 요구사항에 맞춰주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충실히 그 내용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소프트웨어 시큐어 코딩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신뢰성 확보,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은 사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신뢰성 높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게 좋겠죠. 보안 취약점이 많은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신뢰할 수 없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지양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반면에 보안이 강화된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신뢰성을 주니까 훨씬 더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은 어떻게 생길까요? 우선은 보안 요구사항이 정의되지 않거나 논리적인 오류가 있어서 보통은 우리가 해커들이 어떠나요? 이러한 취약점들을 찾아서 공격을 하죠. 우리 아이폰의 iOS 같은 경우도 탈옥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취약점을 찾아가지고 분석하고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한 7, 8년 전인가 한참 되게 유명했던 iOS 해커가 있었는데 애플에서 채용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체계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과 관련된 활동 주체는 행정안전부, 발주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자, 감리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개발 보안 주체로는 잘 정의된 개발 보안 활동과 주체 간의 유기적 협력이 또 필요하다. 활동 주체별로 개발 보안 활동이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그래서 지침 고시, 가이드 배포, 진단원 자격 여부, 발주기관의 개발 보안 지침 가이드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책 지원 이렇게 하고요. 발주기관에서는 개발 보안 지침 준수, 사업자의 개발 요청, 감리법인의 확인 요청,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정책 기술 지원, 가이드 개발, 교육과정 문의, 발주기관의 기술 지원,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교육 제공 가이드 안내, 실제 사업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시큐어 코딩을 적용을 하고 보안 약점을 제거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보안에 적용하도록 한다. 감리법인은 보안 약점 진단, 사업자에게 개발 보안 적용 확인 등을 적용한다. 자, 보호 나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 키사라고 해서 코리아 인터넷 앤드 시큐리티 에이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정보보호 포털 사이트예요. 해킹이나 바이러스 정보를 제공해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나 불법 스팸 따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보호나라다. 프로젝트 참여 영역별 보안 활동에는 우선은 프로젝트 관리자, 팀 구성원에게 응용 프로그램의 보안 전략을 알려주고 보안 위협과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 보안 영역을 이해시키고 조직 상태를 관찰해요. 요구사항 분석가는 아키텍처가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보안 관련 비즈니스 요구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프로젝트 팀이 고려해야 할 구조를 정의한 다음에 해당 구조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결정을 해요. 보안 수준을 추상화할 때 다른 프로젝트에 적용되어 있던 보안 요구사항을 재사용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야 된다. 아키텍트 같은 경우는 명백한 보안 오류를 도입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안 기술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시스템이 사용하는 모든 리소스를 가능한 자세하게 정의하고 시스템의 리소스 역할을 적절한 보안 요구사항이 적용되도록 하고 각 리소스가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설계자 같은 경우는 특정 기술의 설계 보안 항목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그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방법과 해법을 찾아야 되겠고 일반적으로 결과를 평가하고 최선의 문제 해결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 설계자는 모든 기존 개발 역할과 보안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구현 개발자는 고도의 구조화된 개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안전한 코딩 표준을 준수한다. 제3자가 소프트웨어 안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문서화도 한다. 테스트 분석가는 요구사항과 구현 결과를 반복적으로 테스트하고 테스트 그룹은 반드시 보안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테스트가 가능할 정도의 위험에 대한 학습이나 정보, 사용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보안 감사자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의 현재 상황을 검사하고 현재 상태의 보안을 보장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취약성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점검을 한다. 자, 보안 운영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안을 위해서 사용되는 운영체제를 우리 Secure OS라고 이야기하고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이거 정리를 좀 하고 계셔야 되겠죠. 컴퓨터 운영체제의 커널은 핵심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핵심이거든요. 그냥 핵심이지, 단어 그 의미가. 자, 여기에다 보안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운영체제의 보안상의 결함으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해킹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대표적인 게 우리 모바일 운영체제들이잖아요. 윈도우즈도 마찬가지고요. 네트워크 보안 제품의 무력화 시 최후 시스템 보호 역할을 수행하고 조직의 보안 정책 및 역할에 최적화돼서 보안 정책 관리를 지원한다. Secure OS 접근 통제 기법에는 요거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강제적 접근 통제, 임의적 접근 통제, 역할 기반 접근 통제. 뒤에서 또 보게 될 거예요. 종류에 대해서 기억하시고요. 무정지 서버라고 하는 거는 이중화된 중앙 처리 장치하고 메인 메모리를 이용을 해서 하드웨어를 완전히 동기화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한쪽 시스템이 망가져도 다른 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Secure OS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안정성과 보안성, 신뢰성을 제공해줘야 되겠죠. 버퍼 오버플로우는 운영체제에 있어서 메모리를 조작하는 동안에 잘못된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의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저장 과정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메모리 위치의 유효성을 검사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버퍼 오버플로우 대응 방안으로는 운영체제의 주기적 최신 패치와 입력값 검증이 가능한 안전한 함수를 사용하고 스택쉴드, 그 안에서 우리 스택쉴드를 이용을 해서 함수 시작 시 복귀 주소를 글로벌 렛이라고 하는 특수 스택에 저장해 두고 종료 시에는 스택의 렛 값을 비교해서 다를 경우에 오버플로우 상태로 간주해서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ASLR은 메모리 공격 방어를 위해 주소 공간 배치를 난수화, 실행 시마다 메모리 주소를 변경해서 오버플로우 통한 특정 주소의 호출을 차단하고요. 스택 카드를 이용해서 메모리상에서 프로그램의 복귀 주소와 변수 사이에 특정 값, 키 값을 저장해 두었다가 얘를 다른 말로 카나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값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오버플로우 상태로 정의해서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요. 그래서 우리 스택 쉴드나 스택 가드를 이용해서 이런 버퍼 오버플로우를 방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어때요? 어느 곳에다 뭔가 저장해 놓고 결과와 비교한다. 자, 시스로그는 요거는 리눅스에서 다양한 이벤트 로그를
파일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의미로는 syslog 서버라고 불리는 이벤트 메시지 수집기 쪽으로 IP 네트워크를 통해서 장치의 이벤트 메시지들을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을 syslog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문제하고 답정도 출제 표기되어 있는 아이들 위주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